반갑습니다. 정함철학원입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신금의 식간조합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석입니다. 경금은 이제 원석이라고 하면, 신금은 정화에 의해서 재련된 경금이 이렇게 보석으로 바뀐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신금의 작용도 일어나게 되는데, 어떨 경우에는 이런 보석의 모양을 갖고, 또 어떨 경우에는 이렇게 구름의 형상을 갖고, 또 어떨 경우에는 이런 톱날의 형상을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일간을 기준으로 그 옆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신금하니까 떠오르는 분이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신데요. 요번도 거의 지지가 전부 다 금으로 이루어진 분인데 신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연예인 중에 또 신금이 많은데 누구냐면 다 아실 겁니다. 뭐 송중기 씨, 송강호 씨 이런 분들이 이제 신금의 대표적인 사주 형태들입니다. 이게 요분이 이제 송강호 씨 사주가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상에 보니까 송중기 씨 사주는 워낙 뭐 인터넷에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신금은 과연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신금은 이렇게 이제 보석이다라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기본 개념을. 자, 신금 옆에 있는 글자에 대한 식간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금이 간목을 보게 되면 경금이 간목을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럴 때 신금은 바로 이런 톱날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신금은 근본적으로 목을 극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런 톱을 연상하시면 되죠. 이렇게 간목이 있을 경우에 간목을 극을 하러 들어갑니다. 신금은. 간목은 바로 재물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물을 극하는 구조다. 나무인 간목을 극하는 사람. 뭐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간목을 해치는 사람, 뭐 극하는 사람, 뭐 재물로 만들려는 사람. 그래서 신금이 옆에 간목을 읽게 되면 신금은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또 신금 옆에 을목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경우의 차이가 뭐냐면 신금의 간목을 보게 되면 작은 톱으로 큰 나무를 자르는 형상입니다. 큰 나무. 그러면 큰 나무는 어떻게 되냐면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이렇게 갑을 보고 있는 구조에서는 재물 쪽으로 인생의 향방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한다. 단 옆에 있는 글자에 의해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실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팔자대로 살기 때문에 보통 신금이 간목을 보게 되면 재물 쪽으로 마음을 자꾸 쓰게 됩니다. 재성을 향한다고 하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금이 을목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작은 셋톱을 가지고 연약한 꽃잎을 잘라버린 형국입니다. 그래서 신금이 간목을 보는 것보다 신금이 을목을 보는 경우가 더 사주 구성상 좋지가 않습니다. 을목은 연약한 꽃이거든요. 연약한 꽃인데 이런 연약한 꽃을 꺾어버린다. 어떤 사람일까요? 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신금이 병화를 보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신금은 이렇게 보면 이제 빛나는 보석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빛나는 보석이 요걸 형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 병화를 보게 되면 이러한 보석 옆에 태양이 빛나고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합을 이루는 바람에 그릇이 많이 떨어지게 되며 신금은 근본적으로 약한 금입니다. 그래서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리면 반드시 건강이나 명예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금이 이제 정화를 보는 경우인데 신금인과 정화의 조합은 사계절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신금이 정화를 보게 되면 정화인 인공불에 의해서 신금은 완전 100% 녹아버립니다. 이거. 단 계절에 의해서 약간씩 달라지긴 하지만 100% 녹는다. 신금의 병화는 50%는 녹는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가면 맞습니다. 그래서 신금에는 병정화는 반드시 멀리서 그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가는 겁니다. 저 보석의 빛이. 그 다음에 신금이 이제 무토를 보는 경우인데, 이거는 높은 산에 있는 보석, 높은 산에 있는 보석이 되며, 무토는 근본적으로 토이자 흙으로서 먼지 묻은 보석이 됩니다. 먼지 묻은 보석, 어감이 별로 좋지 않죠. 근데 이 무토의 작용도 이제 깊고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좋은 작용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런 해석법 자체가 삼명통해에서 나오는 식관론,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사주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신금의 무토는 먼지구나. 먼지는 계절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진다. 하지만 무토는 근본적으로 먼지이기 때문에 먼지가 보석에 묻었구나. 묻었다고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묻었으면 털어주면 됩니다. 이 털어주는 글자가 뭐냐? 그 글자가 있어야만이 사주가 맑아지는 겁니다. 오히려 신금의 기토를 보는 경우, 이것은 길가에 버려진 보석, 이게 아무나 주워가죠. 이런 사람들 보석을 아무나 주워갑니다. 아무나 주워간다. 이렇게 되면 뭐 사교성은 좋겠지만 좀 많은 이성관계가 맺을 수 있다. 이런 등등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기토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토와 함께 계절에 의해서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신금이 경금을 보는 경우인데, 이 경우가 좀 대단히 흉합니다. 좋지가 않죠. 왜? 경금은 강한 쇠붙이 이런 건데, 신금은 연약한 보석과 같은 아주 연약한 톱날 같은 거거든요. 이 둘이 서로 부딪히면 신금이 손해봅니다. 신금이 손해본다. 신금이 손해보기 때문에 둘이는 싸우는 구조가 돼서 대체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금, 경금 두 개의 금이 존재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대인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사회생활에서도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금과 신금이 또 이르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역시 같은 보석이 두 개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물론 재물적으로는 좋습니다. 다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지만 반드시 다른 쪽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갑자기 이 구조를 보니까 요게 생각이 나는데, 이 구조는 신금이 두 개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송강호씨 사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이제 금과 목이 싸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문제를 안고 있는 사주인데, 스티븐 호킹의 사주가 이제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면 신이 세 개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유금의 4의 축이었나? 이런 구조로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축토였던 것 같고, 네, 사화가 있었나요? 하여튼 이렇게 합을 이뤄서 하나의 국을 형성한 사주인데, 스티븐 호킹의 사주 상당히 특이하죠. 이런 사주들 정말 특이합니다. 근데 이 특이한 점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화기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염상격? 그런 것 좀 종역격이라고 그러죠. 종역격이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격으로는 종역격인데, 실제로 이런 일방적으로 오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대되는 오행이 왔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건강에 대한. 그래서 지금 신금과 신금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두 개의 보석이 존재하는 형국이 돼서 서로 상처 입는 보석입니다. 이런 게 상처 입은 보석, 상처를 입는다. 하지만 성격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 좀 깐깐합니다. 성격이 아주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신금이 임수를 보는 경우에는 가장 좋은 사주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신금은 근본적으로 완성된 보석이기 때문에 다 가공을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 물로 씻어야 됩니다. 맑은 물로 씻어야죠. 씻게 되면 보석이 빛이 더 납니다. 그래서 임수를 쓰는 구조가 돼서 사주가 대단히 좋은 구조입니다. 신금이 이 구조를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옛날에 정말 유명했던 고 정윤희 영화배우님의
이게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하여튼 시에 가서 제가 봤을 때 임진시로 보여지는데, 이게 좀 인생은 파란만장하지만 제가 뭐라고 통변했냐면 본남편을 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보통 연예인들 보게 되면 본남편을 버리는 사주가 많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고정윤이가 아니죠. 현재 살아계시니까 정윤희 씨 사주가 이렇게 또 신금이었습니다. 신금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 구조. 신금이 이제 개수를 보는 경우인데, 이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신금은 빛나는 보석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게 되면 이게 녹이 쓴다고 합니다. 녹이 쓴다라는 게 다양한 하나의 해석을 갖게 되는데, 이런 사주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마를린 먼로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긴 한데, 이 개수를 쓰는 구조가 좀 대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이 명예적인 측면을 나타내게 되는데, 명예가 없습니다. 저 개수를 써버리면. 그래도 신금이며 임수를 써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대신에 개수가 여름이면 좋은 길신의 작용을 또 많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재물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작용을 해주는 게 무리의 작용입니다. 이 신금의 여름이라는 계절이 있어서의 무리의 작용. 이번 시간에는 상당히 좀 빨리 끝났는데요. 제가 이제 요 사주를 한번 그냥 살펴볼까요? 신금에서 여기까지는 살펴봤고, 송강구리 사주가 상당히, 만약에 이 사주가 정확하다면, 마장에 정확하다면 대단히 경쟁력에서 강한 사주가 됩니다. 이런 사주들이 경쟁력에서 강한 사주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신금과 병화는 반드시 거리를 두고 띄어 있어야 됩니다. 일간 기준을 하게 되면 병화는 멀리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뿌리가 탄탄하죠. 그리고 일지 내 몸에서 병화가 투출됐기 때문에 사주가 한난 조습이 해결된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들. 조가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조와 강약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루어진 좋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디 가도 능력을 좀 펼치겠구나라고 판단하고 들어가는 사주인데, 이 사주는 이제 송중기 씨의 사주인데, 금이 강한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다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부 궁합을 잘 보고 가야 되는 대표적인 형태의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는 사주 공부하신 초짜분, 기본 사주 공부하신 분이라면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이런 사주들이 어떤 운명의 향방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더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보게 되면 천간에 병화가 있는 사주고, 여기에는 시를 몰라서 뭐라 할 수는 없으나 을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꽃밭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꽃밭과 보석의 조합. 그래서 좀 좋지 않은 소식도 들렸던 것 같고, 신금 여기까지는 이제 그 현빈 씨도 같은 사주네요. 신의 일주니까 신의 일주였네. 현빈 씨는 6월에 신의 일주, 기토와 임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신유일주들이 의외로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냐면 되게 성격이 다 강성 기질입니다. 강성 기질이고, 이게 자꾸 빛나려는 습성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스티븐 호킹의 사주인데, 이 사주가 상당히 특이한 걸로 아는데, 우리가 사주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강한 오행이 있게 되면 그 오행을 따라서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신금이니까, 신금은 뾰족한 이런 반도체, 물리 이런 쪽에서 능력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를 몰라서 어떻게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제가 봤을 때는 임진시 정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진시가 아주 좋은 시인데, 시에 있어서는 반드시 설계가 돼야 됩니다. 이 사주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신금의 조합인데, 신금은 워낙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간목 옆에 신금이 있게 되면 구름의 작용을 합니다. 아까는 제가 이제 뭐 쇠톱의 작용을 한다고 했지만 구름의 작용을 해서 이렇게 구름이 끼게 되면 태양을 못 보는 간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경우에 또 이제 보석이 되냐면 임수를 만나야 된다. 무조건 신금이 임수를 만나는 조합만이 진짜 보석입니다. 마치 이제 고가 아니고 현재 정윤희 씨의 사주처럼. 또 어떨 경우에 또 셋업이 되느냐. 경금일간 기준으로 갑을 있게 되면, 그죠? 이게 셋업의 작용을 해서 나무를 자꾸 극한 습성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금의 식간 조합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